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남성 갱년기 상태를 좀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증상들이 생겨서 본인이 이제 내가 남성 갱년기 상태인가라는 게 의심이 되면 민간요법의 가장 큰 문제점.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보통 갱년기 하면 중년의 여성에서 흔히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남성에게도 갱년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남성 갱년기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이제 여성에서 폐경이 되면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에스트로겐의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열이 올라온다든지 홍조가 생긴다든지 무기력감이 생긴다든지 골다공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성 갱년기 증상인데, 남성에서도 그런 유사한 증상들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기 시작하면서 남성 갱년기 상태라는 용어를 좀 많이 만들었고, 근데 이게 여성과 다르게 남성은 개인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테스토스테론 결핍에 의한 증상이라서 연령에 따른 테스토스테론 저하라고 부르자는 의견도 좀 있는데, 쉽게 여성 갱년기 질환처럼 남성 갱년기라고 하면은 용어 자체가 쉬우니까 남성 갱년기 상태로 현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남성 갱년기를 의심해 볼 수 있나요? 자가 진단법이나 병원에서 검사 받는 방법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자가진단법이 사람마다 개인차가 많이 다르고 오는 연령도 개인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가진단법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본인이 어떤 증상을 느끼는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성욕이 떨어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발기력이 좀 감퇴가 됩니다. 특히 새벽 발기가 되는 것이 좀 감퇴가 되고, 약간의 무기력감 같은 게 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몸들의 털들이 좀 빠지고 골다공증, 골밀도가 좀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골밀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알 수가 없으니까 약간 성욕이라든지 발기력이 좀 떨어지면서 집중력도 좀 떨어져요. 무기력하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남성 갱년기 상태를 좀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증상들이 생겨서 본인이 이제 내가 남성 갱년기 상태인가라는 게 의심이 되면 병원에 가서 테스토스테론 레벨을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 오전 11시 전에 사실은 금식하고 가는 게 가장 정확해요. 이게 테스토스테론 일중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오전 11시 전에 와서 체크를 좀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테스토스테론이 눈엄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3나노그램/ml 미만이거나 2.5 미만이면 갱년기 상태, 테스토스테론 결핍을 진단할 수 있고, 테스토스테론 떨어져 있으면서 그런 무기력감이라든지 집중력 떨어지는 거, 성욕이 감퇴, 발기력 감퇴 같은 게 동반되어 있으면 그때 남성 갱년기 상태로 좀 진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남성 갱년기 극복을 위한 치료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개선 방법, 예방법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테스토스테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마다 개인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음주를 좀 줄이고 운동을 좀 많이 하거나 하면은 일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주나 흡연, 스트레스, 가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가로나 스트레스 좀 줄이고 음주, 흡연을 끊고, 그 다음에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을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근육량이 또 떨어지면 그것도 테스토스테론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 서로 악영향을 줍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고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테스토스테론을 보충해주는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먹는 약, 바르는 젤, 그 다음에 주사제 이렇게 한 3개 정도가 출시가 되어 있는 게, 병원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농도 조절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주사제를 많이 쓰이고요. 주사제 치료를 할 때 주의점은 그런 테스토스테론 치료한다 해서 전립선이 확 올라간다는 논문이 있진 않지만은 전립선암도 테스토스테론에 의존하는 암, 실제로 전립선암이 없는 사람이 전립선암이 생기진 않지만 전립선암이 기존에 있었으면은 테스토스테론 치료하면 더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해서 전립선을 직접 만져보고 전립선 초음파를 해가지고 전립선 크기라든지 전립선 이상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하고, PSA라는 수치를 꼭 체크를 같이 해봐야 됩니다. 테스토스테론 치료하면서 그 PSA 수치가 괜찮고 전립선암의 증거가 현재 없을 경우에는 주사제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면 약을 처방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 제일 처음에는 테스토스테론 주사를 맞게 되면은 한 1-2개월 정도 뒤에 꼭 혈액 검사를 좀 해서 적정한 농도의 테스토스테론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헤모글로빈 수치나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하고 간 수치 같은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한 번 정도는 전립선 초음파랑 PSA를 체크해가지고 전립선암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성 갱년기 상태가 본인의 근육량이 빠지고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무기력하고 그런 증상에다가 성욕이라든지 발기장애가 좀 동반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민간요법들이 많습니다. 발기부전제도 다른 사람들한테 얻어서 먹고 이런 사람들도 우리나라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나 민간요법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병원에 와서 테스토스테론 체크도 한번 해보고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인이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뭐가 좋다더라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내과라든지 비뇨기과 문이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상담하시러 오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원하셔가지고 상담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간요법의 가장 큰 문제점, 검증된 효과가 없으면서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는 게 문제점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테스토스테론 보충 치료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의사가 충분히 대처를 하거나 예상을 하면서 겪는 부작용을 하고, 민간요법으로 인한 부작용은 좀 비교하기 어렵고 효능도 확실히 차이가 있죠. 민간요법이나 이런 것들은 효능이 확실하게 검증이 안 됐지만 의학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의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됐기 때문에 잘 상담을 전문의 선생님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